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설명 기하 벡터에서 벡터 파트에 대해 설명의 가장 주된 목표는 벡터의 내용과 도형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공부를 잘못하면 연결이 안 돼. 그냥 벡터 계산하고 있는데 도형하고 어떻게 매치가 잘 안 돼. 이래서 벡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지금 벡터를 배운 목적이 뭐죠? 힘? 속도? 아닙니다. 도형 문제 푸는 겁니다. 도형 문제. 맑게 알아보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평행사변 주어져 있고요. A 벡터 크기 3, AD 벡터 크기 4라는 건 성분의 길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분의 길이입니다. 결국은. 그죠? 따라서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3입니다. 그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기본적으로 얘가 기준점이 뭘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잡혀 있죠? 빨리 읽어내요. 요 5점은 지금 현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얘를 기준으로 해서 벡터 역할은 A, B, C, D점의 위치를 다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A, B밖에 안 되는데요? 하면서 B져요? 그럼 뭐가 돼? 이 위치는? 그지? 마이너스 A 벡터. 여기는? 마이너스 B 벡터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의미가. 따라서 이것을 연산하려면 5A 더하기 5B 하는 게 좀 적당하죠? 그래. 요게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준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기준점 역할은 평행사변 써야 되는데 평행사변 쓰면 우리가 또 여기다가 평행사변을 그려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왔지만 잘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다른 방법을 찾으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 삼각형법을 쓸 수 있다. 왜냐면 개념은 위치 벡터지만 계산은 다 벡터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즉 A를 이동하든 B를 이동하든 뭔가 이동해서 삼각형법을 좀 쓸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방금 A를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되고 B를 이동시켜도 되는데 난 A를 이동시킬게요. 이래도 이건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죠. 그러면 지금 했던 이 방법 기준점 5에서 평행선 사변 쪽을 쓸 거냐 아니면 삼각형법을 쓸 거냐 판단해서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삼각형법이 더 낫죠. 따라서 얘는 똑같은 겁니다. 5 B 벡터하고 5A를 먼저 쓸까요? C 5 벡터 더하기 5 B 벡터가 되는 거니까 평행사변법 못 쓰면 경유점을 만들어서 이때 여기는 5의 역할은 뭐 기준점 역할이 아니라 그냥 경유점의 역할입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12 벡터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덧셈은 몇 가지 배웠어 지금? 두 가지 의미가 다 다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90번 벡터에서 쓴 두 가지를 한번 상기해 봤고요. 뒤에 어려운 건 없고 이거 다 숙제로 그냥 갑니다. 잠깐 4번 잠깐 안 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다음 82페이지로 여기 되게 쉬워요. 양이 많다고 그냥 걸지 마세요. 순식간에 다 해거든요. 근데 결합이랑 교환 나중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요? 수능 복사 때 지금 해봐야 크게 의미 없을 거야. 지금 뭐 교환 법칙이 뭐야? 순서 바꾸는 거지. 결합 법칙은 가로를 없애는 거지.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 나도 내적 배우고 나서 여기 분배 법칙이 없는데 내적을 다 배우고 나서 분배 법칙까지 해야지 어떤 수학적 의미가 보였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만 해도 문제 풀 지장 없으니까 가서 할게요. 자, 그보다 이제 하나의 또 연산 또 하나 배우겠습니다. 실수배입니다. 실수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서기만 봐도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그 정도. 실수배를 하기 전에 지금 덧셈 뺄셈 했으니까 보통 많이 하는 연산은 곱셈하고 나눗셈이 있어서 선생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벡터 연산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덧셈 있고요. 뺄셈이 있습니다. 배웠죠? 덧셈, 뺄셈,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을 건데
곱셈은 벡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곱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벡터끼리 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는 게 있고요. 점. 이렇게 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숫자 사회는 얘나 똑같이 갖다 쓰지? 곱하기를. 근데 벡터끼리는 다 다릅니다. 붙여 쓰는 것은 실수배라고 합니다. 양식이. 예? 그 다음에 벡터끼리 곱하는 요거 두 개를 뒤에 배울 텐데요. 한참. 이것을 내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저 배우니까. 요거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대학교에서 가서 배웁니다. 대학교는. 고등학교는 안 배웁니다. 외적. 가끔 일부 수학 선생님들이 외적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쉽게 구하는 공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도저히 빠져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배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자 전기 파트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대학교 가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플레밍 왼손 법칙 수학적으로 이렇게 외적입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은 이미 했지만 일단 이거는 안 배웁니다. 근데 소개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곱셈이 기호를 표시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거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봅니다. 나눗셈은 없습니다. 전체가 곱셈에서 배워왔는데 나눗셈은 없습니다. 이건 이거 체크해놨어요. 뭐라고 소개만 합니다. 자, 이때 실수배를 잠깐 할게요. 실수배는 간단합니다. 표현은 실수하고 벡터를 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항상 벡터의 본질은 항상 두 개에 쓰는 겁니다. 뭐야? 크기, 방향이야. 그러면 두 가지를 이용해요. 방향. 방향은 변화가 없죠?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크기만 K로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되면 2배가 되면 2A 벡터, 그죠? 또는 딱 반이 되면 2분의 A 벡터. 조심할 게 있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이렇게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때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방향이 어떻게 했죠?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근데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방향은 같은가 다른가? 같은 겁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역 벡터도 방향은 같은 겁니다. 근데 국어적으로 표현은 어떻게 하죠?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은 수학적으로 벡터에서는 같은 방향입니다. 즉 일직선에 놓여있으면 같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틀어져야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반대 방향 이건 국어적 표현이야. 오해하면 안 돼. 근데 같은 방향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렇지?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헷갈려서 자꾸 틀린 경우가 있어서 잠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벡터의 실수배 뭐라고? 크기만 K배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되게 복잡한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번 벡터 실수에 대한 성질을 잠깐 그냥 보세요.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수학적이라서 안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고 당연하면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세요. 당연한가? 끄덕끄덕 맞네 이렇게 하고 넘어간대요. 수학적으로라서 안 하겠습니다. 깊게.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벡터 연산 소개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끝이 아니야. 이제 소개만 받은 거야. 결국에 벡터 연산을 배우는 이유는 도형을 갖다 쓰는 거죠. 자, 이 지금까지 배웠던 벡터 연산을 가지고 도형에 적용하는 첫 번째 소재입니다. 3번 평행입니다. 평행. 두 벡터의 평행 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벡터의 절대값이면 직선이 되죠. 선분이 되죠. 그러니까 선분의 평행 조건을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약간 도형적인 냄새가 나는 내용을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벡터의 평행입니다. 자, 그림은 옆에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A 벡터, B 벡터. 표수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평행이 아니야? 평행입니다. 도형적으로. 그래 안 그래? 자, 이때 표현은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죠.
이거 어디서 처음 보는 거 아니죠?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계산 가능한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했어요. 방향은 같죠. 크기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방향 같고 크기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벡터도 같은 방향 아니야. 같은 방향이라고. 평이니까. 평행은 같은 방향인가? 자, 그래서 그렇게 표시합니다.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평행은 뭘로 표시해? 항상 실수배를 이용해 표시합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 나중에 써먹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만 점검하고 갈 겁니다. 이게 좀 몇 개 추가되네요. 88페이지. 아까 할 거랬죠. 4번. 두 벡터가 서로 같은 줬고 아까 했던 벡터 3등입니다. 바로 지금 벡터 3등이 나있어. 벡터 3등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벡터 3등에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M A 벡터 더하기 N B 벡터. 그런데 얘는 어떤 한 벡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실수배와 덧셈을 이용해서 어떤 한 벡터를 표시할 건데 얘가 0벡터야. 또는 M A 벡터 더하기 N B 벡터가 M A 벡터 더하기 M B 벡터가 돼. 이때 조심할 것. 벡터식에서의 이퀄. 얘는 뭐가 같다는 거지? 크기만 같은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이 다 같은 겁니다. 이때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방향이 나와. 그래서 이때 0벡터가 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벡터가 두 개 더해서 0벡터가 나온다는 것은 계산해서 0벡터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요?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삐뚤어져 있으면 두 벡터가 더해서 0벡터가 안 나온다고 절대로.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각각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어. 즉 본질은 크기하고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더해서 0벡터가 안 나오지. 그래 안 그래?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양쪽이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돼. 근데 A 벡터가 평행하지 않으면 더해서 같을 수가 없어요. 기하학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절대 더해서 방향이 같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같을 수밖에 없어? 같은 방향의 실수값끼리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성질, 아까 상등의 개념,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해 놓고요. 역시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갖다 써먹어야 되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5번 내용은 오늘 안 합니다. 5번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5번 내용은 이제까지 했고 종합해서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번 직전까지만 하고요. 거기까지 문제 되게 쉬워요. 5번서부터가 살살 까다롭습니다. 이제. 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볼 건데 쉬워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엄청 쉬워요. 그래서 아까 문제 점검하면서 접근 방법 얘기하고 접근 방법 도착한 것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07번입니다. 07번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연습을 할 수 있겠어요? 네. 08번입니다. 간단한 가로 계산이죠? 네. 뭐 이런 걸 왜? 이건 그냥 점검하는 거야. 근데 공부번 잠깐 볼게요. 공부번 조금 언급할게요. 문제 봅니다. 벡터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못 푸는 거와 똑같아. 수학적으로. 방정식 푸는 거죠? 그리고 제목은 벡터 방정식. 그리고 가로치고 2항. 넘긴다는 뜻. 조금 궁금한 사람 나도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벡터를 어떻게 저렇게 이해하죠? 라는 게 궁금한 사람은 하는데 실수랑 계산이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자꾸 이제 수업이 길어져서
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영벡터, 역벡터 배우는 이유가 사실은 이형 때문에 배우는 건데 기본 수업에서 좀 수업하기가 좀 뭐해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형에서 보면 돼 그냥. 계산 되게 간단합니다. 자, 10번. 두 벡터의 3등입니다. 방금 했죠? 네. 보이지 그냥. 4n 빼기 3n이 뭐가 돼야 돼? 0. 2n 플러스 3n이 뭐가 돼야 돼? 2. 뭐야? 그 다음 11번. 서로 평행할 조건. 여기까지 하세요. 아까 뭐 쓰면 되지? 실수가 쓰면 되는데 11번하고 12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세 점의 한직선의 조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1번은 아마 다음 수업 때 언급을 다시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11번 페이지, 92페이지까지가 숙제고요. 연습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에 거 너무 간단하지 않은데 안 그래? 생각할 게 좀 있어야지. 그래서 94페이지만 그리고 벡터 파트는 사실은 복습하고 숙제까지 다 끝나는데 한 20분이면 끝날 겁니다. 문제 자체가 어때 이거? 완전 초급이죠? 알면 그러니까 용어 알고 뭔지 알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할 거고요. 대신에 앞에 2차 없던 심화 문제가 다 숙제로 갑니다. 앞에까지 앞에 안 해도 심화 문제 다 숙제가 가니까 다시 하고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2차 기하 벡터 이제 문제 연습에 대한 계획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이제 의논 들어갈 겁니다. 이제 2차 우선 끝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연습제 풀어서 알겠지만 어렵나요? 그냥 나름 할만하나요? 할만하죠. 그렇게 머리 많이 쓰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 많이 쓰는 복잡한 문제를 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언급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 테스트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10분이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서술형 테스트. 공식 테스트, 서술형 테스트만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없습니다. 쌤 백지해놨어요? 아니면 쌤이 다 나눠줄 거야. 제목 다 썼어요. 네, 저번에 배웠던 거 타원, 쌍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대상입니다. 5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